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워넷 이상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 바로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를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이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또는 뭐 투자 자산 운용사라든지 뭐 이런 증권 자격증을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도 그에 따른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가 트렌드 매매냐, 그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 자, 또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변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자잘하게 뭐 우리가 10%, 20% 이렇게 가는 종목을 뜻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나의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500% 또는 1000% 이런 텐베거를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고,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주식 주포는 어떻게 매집을 하는 것이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매매 방법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주도주와 테마주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은근히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주도주와 테마주. 우리가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느냐,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에 시장 자체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전차군단이라고 해서 전차군단.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시세를 꾸준하게 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차군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주도주, 일종의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별 성향을 띠는데 뭐랄까요,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시세적인 부분이 크게 줄어드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주도주는 조금 건실한 거 찾으면 되는 거고 테마주는 그냥 좀 안 좋은 종목, 그냥 가벼운 종목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매매 기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주도주에 대한 예시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 예전에 2010년도에 그때 제가 쓰던 휴대폰이 햅틱이라는 휴대폰이었어요. 그때 한창 김연아 씨가 선전하면서 나왔던 휴대폰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그 스마트폰 전용 인터넷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은 어때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더라도 PC의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뜨죠. 하지만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화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가장 처음으로 인터넷 화면과 똑같은 구동 영상이 나왔던 것이 뭐였냐? 바로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아차합니다. 그리고 그때 개발을 해낸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갤럭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갤럭시에 대한 출시, 바로 2010년도부터 주가가 완벽하게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차량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리고 PC,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고사양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메모리가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판덱스. 이 소재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당기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심지어 정장도 늘어나요. 왜 이게 늘어날까요? 안에 스판덱스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등산복을 한창 입을 때 이 효성은 상당히 우습겠죠. 그만큼 이런 소재들로 가지고 가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주도 패턴, 주도주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런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서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주가가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등장이죠. 바로 갤럭시 시리즈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밑에 가격대에 안 내려옵니다. 항상 지지가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고가군요. 우리가 이때 한 13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업황 자체가 진행이 되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고 오히려 고가권역으로 꾸준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때 넘어갈 때 야, 삼성전자 3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 부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절대로 이런 자리는 깨지 않죠. 왜냐? 반도체 수요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지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오릅니다. 약 지금 얼마입니까? 약 400%가 올랐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회귀가 되지 않고 곧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도주와 테마주의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FNF,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좋은 거 아시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주가가 한번 바뀌게 되는데, 자,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도입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MLB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자체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가로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 이 하단을 깨지 않고 곧장 주가는 이런 10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인생 종목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성문전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테마주였죠. 이런 기업들도 상당 부분 올랐지만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항상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전기차나 2차 전지 수요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자, NC소프트도 리니지 M이 출시가 언제입니까? 자, 2017년 6월 20일 날 출시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는 테마주는 회귀가 되지만 대신에 주도주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을 때는 회귀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도주와 그리고 테마주에 대한 차이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그 주도주, 바로 메가 트렌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생활에 체감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내가 이 기업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이 기업은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사회적인 거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자, 날짜를 보십시오. 2018년 12월 19일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이 기업, 이 수소차 관련주들은 상당한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소차에 대한 원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로 2018년 12월 19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이 체감이라든지 또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동반되는 것은 가장 나중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2017년부터 전기차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최근에 돼서야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선견지명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18년 12월 19일 날 제가 이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수소차를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옆에 와우넷 홈페이지로 신규 런칭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 더욱더 중요하니까 요것도 꼭 보세요, 여러분. 자, 뒤에 보시면 JNK 히터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크게 뽑아내죠. 앞에서 보셨죠? 뽑아내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자, 테마주는 지지가 안 나오고 깨지지만 주도주는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자, 다음 그림도 미코. 제가 이 농담 삼아 미코 이 정말 미스코리아 같은 종목 우리에게 정말 왔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4번, 5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이 약 300%가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어떤 종목군의 어떤 섹터군이 바로 시장의 주도 패턴이 될 수 있고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메가트렌드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5G 아시죠? 5G도 엄청 올랐죠. 자, 날짜 보세요. 2019년 1월 4일. 자, 1월 4일입니다, 여러분. 1월 4일 날 5G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군들이 유망하다라는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런칭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부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250%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자, 다음에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몇 %입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600%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KMW 이런 거는 거의 700% 가까이 올랐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와 함께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상로와 함께 미리 알았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세력들, 그래 우리가 이런 수급 주포들이 어떤 매매 방법으로 움직이는가? 여러분들 차트를 좋아하시니까요. 차트에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의 특징인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화면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림입니다. 이 삼성전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뭐 주가가 좀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고 있는데, 자, 고가권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눈여겨 보십시오. 자,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요 선이 보이세요? 요 선을 중심으로 지금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다 여기 안에서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본다면 우리가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탈됐을까요? 빠져나갔을까요?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눈여겨보시면 꼭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짜리 가격대냐? 대부분이 이런 가격대에 엄청나게 모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가격대가 바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에서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또 터져버리죠. 자,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이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28만 4천 주가 터졌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자들도 28만 4천 주고 매도를 했던 자들도 28만 4천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고가 권역에서 물량이 안 나오고 저가 권역에서 물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가 권역에서 누군가는 상당히 뭔가를 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장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이 상당 부분 싼 가격에 현재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이 가격대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28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짜리가? 바로 110만 원짜리가 287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에 따른 변화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선점하고 있었다면 이 상승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이루어지는 종목군을 볼 때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차트적인 기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까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먼저 1번 매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좀 난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신 고가 권역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고가 권역을. 고가 권역에 자, 이렇게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그죠? 난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하단에 여기에서도 이런 모양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고가 권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어때요? 요 선을 중심으로 이탈에 대한 가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심지어 고가 권역의 거래량도 안 터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고가 권역에는 모두 다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세력들도 그대로 남아있다.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고 다들 여기에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돈이 거래된 자리는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그죠? 눈에 딱 띄잖아요. 자, 첫 번째 여기서 한번 하락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커지게 터졌는데,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돈이 얼마냐? 자,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주봉인데요. 이 자리 자체가 이날만 거래됐던 금액 자체가 얼마냐면 여기에 거래량이 483만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9,420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앞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420억을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음봉이 1, 2, 3, 4 4개가 음봉이 터지면서 역배열이고요. 거기에 이격도가 커졌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 자리예요? 야, 무섭다. 들어가면 죽는다. 곧장 이렇게 판단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거래량이 딱 터지면 야, 내가 쟤네들보다 낫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 생각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근데 그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는 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누가 이 9,420억을 이런 하단 자리에서 베팅을 했을까요? 이 주식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는 살기는 힘들겠죠.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와 매수가 체결이 되는 체결량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개인 투자자 매도를 했겠지만 매수는 또 누군가는 하고 있었다. 약속된 자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이 자리였죠. 이 자리 터졌던 자리가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또 지지가 되면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앞서 이 자리가 22만 원대였는데 44만 원까지 약 2배가 올랐어요. 무슨 기업이에요? LG화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에도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LG화학은 그럼 이렇게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전기차, 이런 뭐랄까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들어왔던 이 자리, 이 돈이 거래된 자리에서 강심장을 가지고 사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고가 권역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줘야지만 여기에서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요. 자, 앞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 매집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고가 권역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주가 자체가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다시 한번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죠. 계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오히려 거래가 터져버리고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10만 원이라 했죠. 이런 가격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이탈에 대한 흐름,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축된 이 기업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축시켜서 한 번만에 강한 발산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되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LG화학밖에 없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종목군들은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종목 안에서도 바로 메가 트렌드, 앞서 봤던 기술적인 혁신, 내 생활의 체감, 그 실적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갖춘 종목을 봐야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넘어가는 내 인생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획기적인 방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집에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종목군들이 밑에서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먼저 이런 매집이 이루어져서 기업은 항상 주가를 크게 발산시킨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앞에서 봤던 우리가 지금 이런 KMW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요. 자, 에이스테크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어때요? 이런 그림 안에서 하단에서 어디가 거래량이 터집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터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매집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을 하면서 위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수급 주포들의 일시적인 부분의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 그리고 세력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혁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 바로 메가 트렌드 매매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